자유민주주의 주축들인 삼권 분립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좌파 판사들이 독보석처럼 퍼진 사법부도 깊은 정치화의 수렁에 빠져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조기 대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을 둘러봐도 중요하지 않은 대통령 선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6.3 대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체제를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만일 좌파에게 승리를 넘겨주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은 물론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사실상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모두 좌파 손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재명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 정권이 들어설 공산이 큽니다. 설마 그럴까 하는 섣부른 낙관주의는 대선 패배를 자초할 뿐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국 체제가 전체주의 도래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지지율 선두지만 혐오하는 유권자도 가장 많습니다. 말 바꾸기와 거짓말에 능해 사법 리스크보다 훨씬 큰 진정성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의 불공정 편파 보도 감시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좌파의 선전도구를 자임하고 나선 MBC는 최우선 감시 대상입니다. JTBC, KBS 등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치부를 가려주고 가짜뉴스로 우파를 헐뜯고 선전선동 보도로 표심을 왜곡하는 걸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선만을 가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좀 정권을 바꾸는 힘을 우리는 흔히 세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5.16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민중공기로 정권을 바꿉니다. 이게 4.19가 그랬습니다. 이 두 형태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만 앞으로 있으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꾸는, 정권을 바꾸는 일은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공정해야 될 선거가 부정이 얼룩진 선거가 되면 이 세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우리가 감시해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가짜뉴스 유튜브에 의해서 아랍의 봄이 무너지고 있는 독재가 횡행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매체는 체포하고
그리고 유튜브는 정권을 옹호하는 유튜브는 그대로 보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얀마는 군부가 가짜 뉴스를 국민들에게 살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넘기다가 이런 유튜브를 봤어요. 김문수, 한동훈 지지. 도대체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것들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는 소위 말해 사실이 아닌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가짜 뉴스가 정권을 만든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엽 병풍 사건입니다. 97년과 2002년에 이해창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한테 떨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아들 두 사람의 병역을 기피하는 사실. 김대엽은 전과자였고 나중에 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됐는데 그 당시 민주당은 김대엽을 성자로 취급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세상을 바꾸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 감시 확실히 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 잡아내는 일, 이거 언론 시민사회가 오늘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저희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전국의 140개의 불뿌리 시민단체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석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체제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킬 것인지 사회주의 체제로 키울 것인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만큼 언론 보도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이 순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공정한 보도란 무엇입니까? 객관성, 공정성, 불편부당성을 지키는 부분. 이 세 가지는 모든 품격이 있는 저널리즘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덕목입니다. 특별히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불공정한 보도,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 심지어는 허위 정보까지 내보내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습니다. 미디어연대가 지난 2020년 총선부터 이렇게 팩트체크를 해보는 결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권의 나팔수, 또 정권의 선거운동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명한 김대엽 병풍 사건처럼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반복되었던 불공정하고 편향된 보도가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 선택을 왜곡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보도 감사 주범은 더없이 시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미디어에 대해 독자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마다 언론 보도를 팩트체크하며 그 진실성을 검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디어연대는 공정언론 국민연대, 미디어 미래 비전 포럼, 바른 언론 시민행동, 자유언론 국민연합, 보험시민사회단체 연합 등 훌륭한 언론 시민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파, 보수우파 단체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조그만 차이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같은 것을 찾으며 공통의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일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 보도 감시단 팀 스피릿, 즉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토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출범을 위해 써주신 공정언론 국민연대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활동에도 미견대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무부 대표님 인사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른언론 시민운동 김형철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착잡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정치 불신, 사법 불신, 언론 불신 이런 불신이 만연된 가운데는 특히 우리 저 자신을 포함한 언론인들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전부 우리 책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주위에서 TV나 뉴스를 보시지 않는다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단적인 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진짜 공정, 타당,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뉴스를 믿지 않는 이런 불신 풍조가 만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골이나 이 농어촌에 가보면요. 특히 공중파라고 하는 이런 방송들이 아무런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이 24시간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공중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르는 작용이 없습니다. 신문이라든지 이런 인쇄매체의 경우는 선택에 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방송 채널은 돌리다 보면 그대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게 일반 국민들이 자사하는 공중파의 문제는 상당히 특히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무비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에 있어서 큰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감시자의 입장이고 또 이 심판의 입장이 서야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선관위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에 대한 이 감사원의 감사 자체도 못하게 한 그것도 8대0으로 한 걸 보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인 사회인가 라고 하는 점에 진짜 의문과 회한을 남기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야말로 선거가 민심을 좌우하고 그런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하는 허위정보, 그것도 어떤 정권을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이나 파당에 의한 정권 쟁탈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지 국민 절대에 어떤 국민민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선거에 대한 감시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우리가 비판과 감시 의무는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의 힘을 모아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특히 공중파를 중심으로 한 또는 특정 매체들의 어떤 무비판적인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가짜뉴스와 의도적인 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전 국민적으로 이런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그거를 좀 감시하고 걸러내게 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단순하게 어떤 특정 시민단체나 언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안전과 우리의 경제생활하고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감시, 대선 보도의 감시는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범국민운동으로 펼치는 길이 이런 부정선거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다 같이 이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배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는 점에서 저희들은 이런 운동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야 됩니다.
자유한국민연합 이준용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웅입니다. 우리 함께 이번 승리의 길을 갔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이 언론을 심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더 이상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을 외면했고 공정을 버렸으며 선동을 선택했습니다. 기자라는 이름으로 정파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보도라는 형식으로 특정 진영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입니까? 이것이 공영방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MBC를 보십시오. JTBC를 보십시오. 그들의 방송은 공정의 탈을 쓴 정파의 대변 방송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이름을 빌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권력이 아닙니다. 언론은 국민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회에 앉아 선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통제하고 정권을 만들고 무너뜨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언론을 감시합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언론을 고발합시다. 공정 없는 언론은 범죄입니다. 진실을 보는 보도는 국민에 대한 폭력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들은 펜을 든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이 침묵하지 않는 그날까지, 정의의 다시 살아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우고 밝히고 기록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언론이 정권을 만들려 할 때 국민은 언론을 심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누구도 진실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그리고 반드시 이깁시다. 그날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들의 결의찬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사 말씀 중에 국민의힘 김장겸 위원님께서 방금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21대 대선 보도감시단 출범의 결의를 다지는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명서 발표는 미래 미디어 비전 포럼 구종상 상임 대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우리는 대선 보도 불공정 감시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은 대표를 선택하고 정부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 체제는 유지 강화된다. 국민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제 제21대 대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우리 언론들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정치 세력의 위원처럼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대선 때를 돌이켜보자. 일부 방송사는 대선 기사에서 특정 정당에는 공약을, 상대 정당에는 갈등을 보도했다. 특정 정당에 불리한 사안들은 외면하고 특정 후보자의 의혹을 상대 후보자의 책임처럼 몰아가기도 했다. 심지어 특정 후보자 유세장에는 청중이 가득하고 상대 후보자 유세장은 썰렁한 듯 화면을 편집하기도 했다. 제21대 대선에서조차 그 같은
불공정 보도가 자행이 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빈사 상태로 전락할 수가 있다. 벌써 일부 세력은 기계적 중립을 배격하자는 구호로 불공정 보도를 선동하고 있다. 어떤 미사역으로 표장을 하든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려는 언론의 일탈 행위일 뿐이다. 대통령을 국민이 아니라 특정 언론사, 나아가 특정 정당이 대신 정해주는 반민주사회를 만들려는 음모로 보아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자유언론과 민주주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이다. 우리는 공정한 언론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확신을 한다. 이에 공정언론 국민연대,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 미디어연대, 바른언론시민행동, 자유언론 국민연합,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비상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연대해서 21대 대선 보도 감시단을 발족한다. 하나, 언론시민단체들은 역량을 결집해서 대선 보도의 공정성 감시를 강화한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불공정 보도의 개선을 위해서 모든 방면에서 끝까지 노력한다. 2025년 4월 25일 2일 공정언론 국민연대, 미디어미디어비전 포럼, 미디어연대, 바른언론시민행동, 자유언론국민연합,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감사합니다. 네, 여기 참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선보도감시단 모니터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공정언론 국민연대 허미호 단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도감시단의 실무를 맡고 있을 저는 허무호입니다. 여러 선배님들, 어른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 개인적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정치적 적폐이 있을 때 언론노조에 의해서 공식 적폐가 됐습니다. 다니던 회사와 소송전을 하고 이제 회사를 못 다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왜 적폐가 되냐? 다들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을 때 그때 광화문에 100만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랬습니다. 여기 기자님들도 오셨는데 그 회사의 모든 언론들이 1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한들 200만이라고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광화문 광장에는 20만 이상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도를 집회 측 주장, 집회 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0만이라 쓰라고 했다는 거 제가 적폐로 몰렸습니다. 그 탄핵 반대 단체들, 탄핵 찬성 단체들, 그 일일이 굉장히 길었어요. 당시 2016년도에. 그래서 그 긴 이름을 제가 좌파 집회, 우파 집회, 왜냐하면 방송수는 되게 짧으니까요. 좌파 집회, 우파 집회라고 쓰라고 그랬다고 제가 적폐를 몰렸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3월달 어마어마하게 우파 집회가 압도적으로 컸었습니다. 그런데 우파 집회, 좌파 집회를 반반씩 보도하라고 그랬다고 제가 적폐가 됐습니다. 회사를 못 다니고 결국은 미국으로 가서 VOA에 다녔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갔더니 저도 이제 20몇 년을 회사를 다니고 거기 갔지만 거기서 제가 또 신입이니까요. 어떤 교육을 제가 받았냐면 밸런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밸런스를 중요시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중요시 하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의 소리 방송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정부 입장이 예를 들어 일본이 보도가 되면 정확하게 중국 정부 입장도 일본이 보도가 돼야 된다. 그게 밸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 이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이스 오브 차이나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밸런스를 중요시 하더라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저한테 교육을 했던 사람이 사과를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를 들고 내가 이쪽 배에 물었다 이겁니다. 이쪽을. 그러면 내가 배에 물고 나서 이 사과 벼 문자리를 그 반대쪽으로 보여주냐 아니면 안쪽으로 보여주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과 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계속 주례 보고서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오늘처럼 기자님들이 많이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뭐 KBS 직원연대 도움도 있었고 또는 MBC 3조의 도움도 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론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들이 매주 그런 모니터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 단체가 모여서 이제 저희들이 그 주례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데일리로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기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자의 숙명이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우리가 사실과 진실 끊임없이 우리는 이걸 추구할 거고 또 기록할 겁니다.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연대사를 몇 분씩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혁훈 TV 이혁훈 기자님 연대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조기 대선이 왜 열리죠? 가짜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홍장원의 지령이 글씨, 박종근의 국회에 끄집어내. 그 거짓말이죠. 그걸 한동훈이가 듣고 탄핵 소추 가결하는 바람에 지금 조기 대선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좋다고 따라다닌다고 뭐죠? 도대체 국힘당 지지 세력 중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최소한 가짜뉴스인데 헌재에서는 가짜뉴스 판단 안 했습니다, 여러분. 헌법의 위헌이냐 이거 판단한 거예요. 사실은 가짜뉴스였습니다. 그 지령이 그래서 보셨죠? 거기 이재명이 있던가요? 김어준이 있던가요? 박찬대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정치인 체포 명단이라고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그 가짜뉴스 때문에 조기 대선 멀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소가 넘어갔습니다. 아니면 같이 속이었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동훈이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대선할 때 언론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신학님이가 김만배하고 가짜뉴스 만들었죠. 내용이 뭐예요? 검찰에 갔더니 커피 타주는 검사가 있는데 그게 윤석열이라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어요. 밀크 커피다 그것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구체적인 물건을 딱 집어듭니다. 내가 휴대폰 던졌는데 맞았어. 그럼 기억이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가짜뉴스 만드는 애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기꾼들은 그렇게 합니다. 부산 갔다가 안 하고 해운대 가서 밀면 먹었다 이렇게 가짜뉴스 만들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중동과 민노총 언론노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사주가 있는 언론사, 사주가 없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사주가 있는 언론사들은 사주 눈치 본다고 가짜뉴스 만들어요. 그게 조중동입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넉 달 동안 탄핵 전국에서 조중동이 이렇게 보도했다가 저렇게 보도했다가 이렇게 눈치 보고 저렇게 보고 윤석열 대통령 살아 돌아올까 싶으면은 또 기각 탄핵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인용이다. 사주 눈치 본다고. 대한민국의 조중동 사주들요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DJ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소위 말해서 좌파 진영에 보험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중동. 민노총 언론노조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기자님들 와 계시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민노총 사장 퇴진운동하다가 잘렸어요. 600일 만에. 그 민노총 단체에서 해고 노동자인 저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성명 써준 적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그 노동단체가 아니에요. 민노총 언론노조는. 준정치단체입니다. 조직강령 4분에 노동자 정치 세력과 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정원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조합비 내고 전임자 활동하는 자들이 마이크 잡고 펜대 잡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흉기입니다. 흉기. 사회적 흉기.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를 망갔더니 뱀의 혓바닥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버젓이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선배님 한번 말씀하셨지만 밸런스 이야기하고 사과 배워 먹은 저도 안 배워 실체적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언론 수준 이 정도입니다. 1인당 GDP 35,000불 국가에서
만불도 안 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언론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록입니다, 기록. 기록하지 않으면요, 지나버리 다 까먹어버려요. 근데 이거 기록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10년이 안 됐어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뭐 좌우파가 있다고 하면 좌파들요, 기록을 엄청 잘합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사장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 같은 경우는 저항의 역사, 부역의 역사라는 책 두권 거의 한 450ペ정도 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입수해서 읽어봤는데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느 간부가 이런 이야기 했다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녹음했다는 소리죠. 녹음해서 풀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 진영은 어떻게 했느냐? 없어요, 기록이. 고대영 사장 쫓아낼 때 어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MBC, 이거 와기스타 가셨나요? 김장현 사장님 쫓아낼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전에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누가 언제 무슨 이야기를 해서 거짓말 했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늦게나마 기록의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기록함으로써 그 반격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만 해서 되느냐? 아닙니다. 고소 고발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국민 사이렌 출범했죠. 또 시민단체에서 국민수사대 출범했습니다. 걸리면 아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하지. 기록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기록하는 곳입니다. 감시하고 기록하는 곳입니다. 감시해서 고소 고발을 해야 되고, 특히 회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하는 것보다는 그 기자, PD, 아나운서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 언론은요, 언론의 자율성만 주장합니다. 여기 오늘 뭐 기자분들 오셨을 텐데, 저도 KBS에 있을 때 언론 종사자들은 언론의 자율성만 주장합니다. 언론의 책임성은 그러면 책임성은 안 따집니까? 그래서 기자, PD, 아나운서, 뉴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생산, 송출하는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 책임을 누가 묻냐? 정치권이 책임을 물으면 정치 공방한다, 공세 부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육성이 되어서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시작입니다. 오늘 21대 대선 보도감시 출범식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걸리면 바로 고소고발입니다. 그 고소고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들면 국민 사이렌, 국민 수사대로 넘기세요. 이미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걸려들었다 하면은 기자, PD, 아나운서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정언론 국민연대 서우석 대협력국 단장님의 연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연 대외단의 서우석입니다. 제가 연대사를 엄청 길게 준비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가장 짧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거의 뭐 몇 분 빼고는 저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이고, 이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오셔야 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오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멤버들. 그래서 오신 분들인데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원래 아시다시피 언론인 출신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언론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언론단체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또 협조하셔가지고 우리 이 보도감시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파 또는 뭐 보수 이 언론단체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심점, 그런 밑거름, 어떤 그런 거에 마중물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중에 정말 이렇게 걸어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대사가 나누겠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대선 보도감시단 출범식해서 민주주의가 연계한 이거 연대사 써봐. 이렇게 금방 오다를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 저 시키셨고 저는 GPT한테 시킨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답인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이렇게 났어요. 저 이제 부산 사투리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보도 공정성 감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언론 보도이며 특히 대선과 같은 중대한 정치적 선택의 시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언론이 후보자 간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왜곡된 정보 전달을 통해 언론을 유도하거나 특정 세력을 편향적으로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시는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의 균형성과 사실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작업입니다. 또한 언론사 내부의 편집 방향과 광고주 및 정치 권력과의 유착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저희 감시단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요 방송사 및 일간지의 대선 관련 보도 모니터링, 특정 후보에 대한 보도량 및 보도 태도 분석, 불공정 보도 사례 공개 및 시민 제보 시스템 운영, 언론 중재위 및 선관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 촉구.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도록 촉진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판단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시 활동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언론 보도의 공정성 확보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PT였습니다. 연습을 그냥 만들어주네. 역시 KT 출신은 챗을 이용하시거든요. 저도 진행 콘티를 최대한 더 물어볼 걸 제가 직접 써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연대사까지 마쳤고요. 혹시 기자분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앞에 계신 대표님들께서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국장님 한 말씀 모니터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주요 프로그램을 정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양이 많으실 텐데 아주 많을 텐데 좀 뭐 모니터를 어떻게 하시는 30분. 모니터는 각 채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예, 채널 담당자들이 있고 그 모니터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들을 취합을 해서 전체 그 필진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해서 그걸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논평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됐나요?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이 모니터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점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21대 대선 불공정 편파 왜곡 보도 실태 그리고 개선 방안 일부 토론을 그렇게 갖고요. 2부에는 신임 대통령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그 10대 저희들의 요구사항 10대 강령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발제는 우리 공원연예 사무총장님이 그동안의 모니터 결과를 정리해서 해 주실 거고 패널로서 이제 강명일 MBC 제3노조위원장 강명숙 대 저 뒤에 계신데요. 교수님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제 가짜 뉴스를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 또 김성근 전 MBC 인프라 본부장께서 이 중국이 지금 선거 관련해서 특히 저널리즘 영역으로 특정 방송사의 팬센터가 천억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저런 사례들이 최근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이 국내에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주실 것이고요. 김우석 전 방심위원 이렇게 네 분이 이 패널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오늘 단체 참여한 공동 주최자들 단체들
전체 공원연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 미디어 연대 자유로운 국민연합 KBS 노조 MBC 노조 그리고 바른언론 시민행동은 좀 회의가 아직 안 거쳐져서 조만간 결론을 내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후원에 우리 범사련 우리 이갑순 회장 옆에 계시지만 같이 동참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월 9일 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때도 관심 좀 많이 좀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대표님들 중에 혹시 한 말씀 더 혹시 추가하실 분 있으면 말씀 주시면. 네,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인상 예, 말씀 주시죠. 모니터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모니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엄청난 방대한 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뭐 그런 거는 뭐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모니터가 저희가 지금 수년 차고 있는데요. 전문 영역이 아니면은 굉장히 이게 하기가 힘든데 그 부분 그럴까요?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사실 특정 채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다 관리 못합니다. 예, 저희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고민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 저희들이 뭐 공원연이라든가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이라든가 전체 단톡방에서 받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거칠지만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확인하고 문제가 된다면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러면 실제 계산에서는 가짜뉴스가 꽤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밸런스, 뉴스량, 태도 이런 거가 사실은 좌측에 유리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거를 실시간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럴 저기가 그런 준비도 돼 있는지 시간 되었는지. 네.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지금까지는 이제 주간 단위로 모니터했는데 이번 대선 기간에는 일일 모니터로 이제 바꿨습니다, 시스템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나오면 오늘 모니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성명서라든지 다른 공지라든지 게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바꿀 겁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게끔 저 연합 체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자 없으시면 이상으로 이준영 대표님 네. 그 모니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뭐 간접을 경험했는데 여기 있는 저 강희정 씨가 아마 과거에 그때는 종편이 없을 때니까 방송 3사만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SBS의 정군기 뭐 강희정 등등에서 모니터 활동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래 이제 밤새 하고 밤에 한 12시쯤 보내면 그 12시에 그 작업을 다 해서 아침 새벽 뭐 7시쯤이면 그 모니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언론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상당한 후보나 각 후보 지명해서 뭐 오늘 뭐 9시 뉴스에 어떤 것을 다룰 거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미리 사전 뭐라고 할까 방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물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옆에서 한 2개월 동안 그때 지켜본 결과로는 우리 여기 강희정 씨나 SBS의 지금 정군기 교수죠, 교수나 등등이 그 활동을 참 잘하는 분들이 뭐 이영식 씨라고 잘 모를 텐데 그 양반을 비롯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보여주기 식의 어떠한 대선 보도 감시 그건 공정성이나 균형성이나 개연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뒤에서 그림자 돼서 정말 이번 대선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를 집중적으로 해야 이번 대선이 정말 국민이 보기에도 정말 균형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제보 같은 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교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선보도감시단 출범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대표님들, 내빈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